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토니입니다. 자, 레슨 26이에요. 레슨 26에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당 강의 교환은요, 아래 그 더보기란, 영상 더보기란 링크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강의와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중점 같이 한번 보죠. 핵심 중점 보시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형용사처럼 주격 보호 및 목적격 보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격 보호가 뭐고 목적격 보호가 뭐냐면 주격 보호는 주어의 어떤 정체나 상태나 동작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서 주어의 어떤 정체, 상태, 동작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뒤에 붙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목적어의 정체, 상태, 동작을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주격 보호는 주어와 능동의 관계일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요. 수동의 관계일 때는 pp, 즉 과거 분사를 써줍니다. 목적격 보호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목적어와 능동의 관계일 때는 ing, 즉 현재 분사를 써주고요. 수동의 관계일 때는 pp, 즉 과거 분사를 활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알아서는 살펴봐서는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밑에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동사 변화표를 조금 보는 게 더 낫겠죠. 문제를 풀어보거나 혹은 확인을 하실 때. 그래서 레슨 6강, 7강, 22강에서 동사 변화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사 변화표 참고하셔서 내용 같이 또 들어주시고 이따 문제 푸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는 ing가 있고 그리고 pp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25강에서 지난번 강의에서 함께 봤었죠. 해석도 사실은 조금 봤어요. 그래서 ing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pp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당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the breeze felt refresh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breeze, 그 산들바람이 felt, 느껴졌어요. refreshing하게 느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refresh라는 동사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분사의 뜻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죠. refresh라는 동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쾌하게 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상쾌하게 해주다. 그러면 이 breeze는요, felt refreshing,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상쾌하게 해주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refreshing, ing를 쓸 수 있다. ing가 맞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이에요. Their new game, 그들의 신작 게임은 looks,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fascinating하게 보인대요. fascinate라는 표현은 무엇을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매혹시키다. 게임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ing를 써줍니다. Their new game looks fascinating. 그들의 새로운 게임은 정말 매혹시키는 것처럼 보여. 즉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도 같이 한번 보죠. I saw them. 나는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walking on the street.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walk라는 동사는 걷답니다. 이 사람들이 걷는 거죠. 능동입니다. 그래서 ing, 현재 분사를 쓸 수가 있다. 써줘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she heard him. 그녀는 그 남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him play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 한번 볼게요.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습니다. You looked puzzled. 자, puzzle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너는
뭔가 좀 어리둥절해 보였어 이런 뜻이거든요. 너 어리둥절해 보였어.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보였어. 어리둥절해 보였어.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리둥절하게 된 거죠. 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퍼즐드를 써줍니다. 퍼즐드. 야, 너 어리둥절한 것처럼, 그죠? 뭔가 좀 어리둥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니 이거 해석을 어리둥절해 하다라고 번역하지 않았느냐? 그럼 하다 하는이니까 이거 ing 써줘야 되지 않느냐? 자,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해석은 우리말 해석일 뿐이에요. 예. 하다가 됐든 되다가 됐든 당하다가 됐든 그것은 우리말 해석일 뿐이고 우리는 지금 영어를 어떻게 쓰느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 중에 중요한 해석은 이 동사의 해석.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동사의 정확한 사전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얘를 ing로 할지 pp로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퍼즐은 누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즉 이 사람은 누군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히려 당한 거기 때문에 pp를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She felt pleased with the result. 그녀는 그 결과들에 기쁨을 느꼈다 이 소리예요. 자, please라는 말은 누구를 기쁘게 해주답니다. 그녀가 누구를 기쁘게 해준 게 아니고요. 그녀는 기쁘게 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pleased. 그녀는 기뻐함을 느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영어에서는 어쨌든 pp, 이 동사의 정확한 뜻을 근거로 해서 pp를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적격 보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my name. 나는 내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내 이름이 콜입니다. 콜은 부르다죠. 내 이름이 뭔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 불리는 겁니다.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called behind my back이죠. 나는 나의 등 뒤에서 내 뒤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called 형태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had his bike fixed by them이에요. 자, 이 fix라는 말은 무엇을 수리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have가 있는데요. 요 have를 이제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have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전거가 그들에 의해서 수리받게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자전거는 수리되는 거고 받는 겁니다. 따라서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fixing이 아니라 fixed, pp형을 써줬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주격 보호에서는 주어와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고 목적격 보호에서는 목적어와의 이 분사와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사의 원래 뜻, 동사의 원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요 그 분사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요 능동, 수동, 요 개념 요거를 잘 챙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사의 뜻을 바르게 암기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25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다루는 그런 건데요. 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라서요. 자, shock은요 누구에게 충격을 주다 합니다. 그래서 shocking 하면은 충격을 주는, 즉 충격적인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바꿀 수 있겠고요. shocked 하면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충격받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urprise하고 amaze도 우리가 많이 이제 보는 단어죠. 무엇을 누구를 놀라게 하다예요. 즉 놀라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surprising, amazing 하면 놀라움을 주는, 즉 놀라운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surprised하고 amazed 하면은 놀라움을 주는 게 아니라 놀라움을 받은 거니까 어디에 깜짝 놀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cite도 한번 볼게요. excite는 누구를 흥분시키다 이 소리예요. 즉 흥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exciting 하면은 흥분을 주는, 굉장히 흥분을 주는 게임, 흥미진진한 게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요. excited는 흥분을 준 게 아니라 흥분을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흥분한 혹은 신이 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lease는 아까 했고요. 우리 confuse 한번 볼까요? confuse는요. 무엇을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함을 주는 거예요. 혼동을 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서 confusing 하면 혼동을 주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고요. confused 하면은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당한 거죠. 그래서 헷갈린, 뭔가를 헷갈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depressed 한번 볼게요. depress는 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우울감을 주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depressing news 하면은 우울한 뉴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갑자기 이제 예문이 나왔네요. 제가 이제 고쳐주는 걸 깜빡했나 봅니다. 자, 어쨌든 depressing news 하면 우울한 뉴스, 우울함을 주는 뉴스고요. depressed 하면은 우울해하는. 왜요? 우울함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우울해하는 거죠. 그래서 depressed는 우울해하는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뒷장에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분사들,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들의 뜻은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ing, pp 잘 한번 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자, 문제 같이 맞춰보죠. 제시카 felt interested in playing tennis. 제시카는 느꼈다. 테니스 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흥미를 느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흥미를 느꼈다. interest는 누구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제시카가 누군가의 흥미를 유발시킨 것이 아니라 제시카는 요 테니스 치는 것에 대해서 흥미 유발을 받았죠. 그러니까 interested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녀는 watch it,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들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소리예요. 그녀의 아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의 관계니까 ing가 적절하겠습니다. 3번 Dad looked, 아빠는 보였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my performance, 나의 공연에 대해서 깜짝 놀라신 것처럼 보였다 이 소리입니다. surprise는 놀라게 하는 건데 아빠는 누군가를 놀라게 하신 게 아니죠. 놀라게 함을 당하셨으니까, 받으셨으니까 surprised가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그 noise는, 소음은 was very annoyed입니다. annoy는 무언가를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음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죠. 나를 짜증나게 했잖아요. 능동이죠. 그러니까 annoying이 되겠습니다. 그 소음은 매우 짜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5번이에요. 나는 마이크하고 제이크가 서로에게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소리입니다. 마이크하고 제이크가 어떻게 했죠? 대화를 나눴죠. talk는 대화하다입니다. 대화하는 거니까 talking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I felt something up on my back. 나는 뭔가가 내 등 위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 소리예요. crawl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어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crawling up on my back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기어가는 거니까요. 7번, 우리 아까 그 문법 내용에서 봤던 뭐죠? 사역동사 have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게 하다, 뭐뭐 되게 하다죠. 나는 내 전화기가 그 샵에서 수리를 받게 했습니다. 전화기는 수리를 받는 거니까 fixed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요거 많이 좀 헷갈리셨을 텐데요. relax라는 말은 무엇을 편안하게 해주다 이 소리예요. 이완시키다, 편안하게 해주다. 그녀가 누구를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소파에서 아주 편안함을 이 사람은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she felt relaxed가 되겠습니다. She felt relaxed on her new sofa. 9번이에요. The lecture, 그 강의는 made me,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어떻게 만들었죠? bore는
지루하게 만들다예요. 내가 그 강의 듣고 누구를 지루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강의 때문에 내가 뭔가 지루함을 얻었죠. 받았죠. 당했죠. 그래서 bored가 되겠습니다. 이거 boring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뭐 강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남들을 지루하게 하는 인간이 되는가 뭐 이런 거 강의였겠죠. 그래서 bored입니다. bored. 10번 I noticed someone me예요. 나는 알아차렸다. 그죠? 뭔가 낌새를 챈 거죠. 그죠? someone 누군가가 나를 뒤따라 오는 것을 follow는 무엇을 따라가다 이런 얘기잖아요. someone이 나를 따라왔죠. 그러니까 following입니다. 11번 그 소녀는 하이킹 등산에 그죠? 뭔가 지쳤어요. 타이어는 뭔가를 지치게 누군가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누군가를 지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got tired. 12번입니다. His brilliant idea made us excited. 그의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죠? 아주 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우리를 아주 신나게 만들어줬다 이 소리예요. excite는 누군가를 흥분시키답니다. 우리가 누구를 흥분시킨 게 아니죠. 그의 brilliant 아이디어 덕에 흥분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excited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A little bit higher salary. 약간 더 높은 봉급이라면 would make the job. 그 일이 look to me. 나에게 아주 흥미로운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 일이요. 그 일이 나의 어떤 관심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teresting이 되겠습니다. interesting. 자, 14번입니다. The helium gas made his voice. 자, 그 헬륨 가스는 그의 목소리가 진짜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의 목소리를 진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를 남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embarrassing이 되겠습니다. embarrassing. The helium gas made his voice really embarrassing.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암기합시다. 그 다음에 그 동사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그죠? 각각의 주어 혹은 목적어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격보호의 형태, 목적격보호의 형태를 정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면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 다른 물어보실 부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